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식물 자원의 재배, 작물 재배의 기초. 치유농업 식물자원은 작물이라는 건 크롭이고 식품적, 관상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를 위해서 파종, 용묘, 이식, 이식후 관리, 재배 관리, 결실 조절 및 번식 관리, 환경 관리 등 작물 재배할 때 생육 단계별로 적합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물 재배의 이해. 작물 재배는 작물이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한다. 야생 상태에서 자생한 식물이 사람이 만든 특수한 환경에서 순화되고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발달하여 야생의 형태와는 달라져 있다. 그래서 재배, cultivation, culture, 재배는 인간이 경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를 말한다. 재배는 유기 생명체를 다루며 토지를 생활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작물 재배할 때 안전하고 충분한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육에 부적합한 환경에 대처하고 야생 동식물이나 미생물 침해로부터 막아줘야 된다. 작물 수량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환경 조건과 유전성과 재배 기술 세 가지가 잘 관리되어야 작물 수량이 결정된다라는 영향을 받는다. 유전성은 종자를 말하고 종자가 통상 51%를 차지하고 두 번째 환경 조건, 재배를 위한 보호 조치를 위한 환경 조건은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토양과 기상과 생물이다. 세 번째는 재배 기술이 어울려야 된다. 즉 작물 수량의 삼각형, 수량은 어떻게 된다고? 유전성, 종자, 환경 조건, 토양, 기상, 생물, 그 다음 재배 기술이 결정한다. 작물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식품적 가치, 관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원예 작물을 분류할 때 원예 작물의 분류. 원예 작물은 홀티컬처, 원예 작물의 분류는 채소와 가수와 화훼로 구분되고 농작물보다 원예 작물은 집약적인 생산 기술이 필요하며 신선한 상태로 취급해야 하는 특유의 유통과 가공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식물의 자연 분류는 처음에는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킹덤,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 관다발이 있는 것 중에서 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디비전이 나눠진다. 그리고 종자 있는 것 중에서 종자 없는 거는 뭐가 있지? 양치식물 고사리가 있고 관다발이 없는 건 솔이끼가 포함되고 관다발이 있는 것 중에서 종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종자 없는 거는 양치식물, 고사리는 이때 벌써 떨어져 나가고 종자식물이 인 거는 문에 해당하는 디비전 문에 해당하는 종자식물에 해당되는 것은 또다시 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꽃이 있으면 밑씨가 씨방 속에 있는 거냐, 꽃이 없으면 밑씨가 겉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어떤 거지? 겉씨식물은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거 겉씨식물이 있고 꽃이 있는 거는 속씨식물로 민들레, 벼 이런 것들은 모두 씨방 속에 씨가 있다. 그것이 뭐야? 강.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크레스, 나자식물이라는 소리는 꽃이 없는 거고 피자식물은 정상적으로 꽃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은 거시식물, 은행나무, 소나무 빼놓고는 거시식물 아는 게 없고 꽃이 없는 거. 대부분은 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시식물에서 다시 쌍떡잎과 외떡잎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뭐야? 그것이 목, 오다, 목으로 나눠져 가지고 무슨 장미목이냐 무슨 목이냐 쌍떡잎과 외떡잎으로 나눠진다. 쌍떡잎, 외떡잎은 강인데 강이고 쌍떡잎, 외떡잎 강이고 목은 그때부터 장미목, 벼목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 관은 쌍떡잎, 외떡잎으로 나눠진 다음에 관은 꽃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계문, 강목, 과속종, 계문, 강목, 과속종 중에서 관은 가단위 이하의 분류가 실용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유사성, 교잡 화합성, 접목 친화성, 접목을 할 때도 교잡을 할 때도 유사성에 있어서 과라는 것이 분류에서 실용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과를 많이 나누고 있다. 그 밑에 속이라는 거 밑에 종이 나오는 거 속은 그 중에서 또 다시 나눠지는 거고 종은 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같은 유전 형질 개체군을 전체를 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과는 종자식물문, 피자식물강, 꽃이 핀다는 거지. 종자가 있고 꽃이 피고 장미목, 그 다음 장미과, 그 다음 사과나무 속, 사과나무가 장미과라니까 사과나무 속, 그리고 종은 그 해당하는 사과나무 중에서도 종류가 나눠지는 것들이다. 학명이라는 것은 대개 속명 더하기 종명이다. 그래서 속명 플러스 종명으로 쓰고 명명자를 이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를 쓴다. 그래서 벼라는 건 오리자 사티바, 오리자라는 건 속명이고 종명은 사티바 뭐 이런 식으로. 옥수수는 지아메이스, 지아는 속명이고 종명. 그러니까 과로 나눠서 유사성, 교잡, 화합성, 접목, 친화성을 따지고 그 밑에 속명과 종명은 학명으로 다루어진다. 자, 과를 먼저 나눠서 보면 벽과에는 벼, 보리, 밀, 옥수수. 그 다음 콩과에는 콩, 각종 콩들이 들어가고 클로버, 속기풀, 감초. 배추과에는 배추, 무, 양배추, 꽃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유채 이런 것은 배추과. 가지과에는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 꽈리, 피망, 가지과. 그 다음 백합과에는 백합, 튤립, 마늘, 부추, 파, 양파, 아스파라거스. 국화과에는 국화, 민들레, 메리골드, 캐모마일, 상추, 쑥갓, 쑥, 해바라기, 구절초, 모두 스테비아, 모두 국화과이다. 그 다음 장미과에는 장미,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장미과고 복분자도 장미과다. 그 다음 명아주과, 비름과에는 시금치, 건대, 명아주가 해당하고 포도과, 포도과에는 포도, 머루, 담쟁이. 그 다음 아욱과에는 아욱, 목화,
무궁화, 접시꽃이 9과야. 미나리과에는 미나리과, 산년과, 미나리과는 미나리, 당근, 산년화설을 갖고 있는 미나리와 당근, 당귀. 현삼과에는 디기탈리스 있고, 운향과는 감귤, 초피, 산초, 유자. 운향과는 나비, 호랑나비가 운향가에 먹지. 다음 천남성과. 천남성과는 천남성, 스파티필럼, 몬스테라, 스킨답서스, 토란. 그 다음 초롱꽃과. 초롱꽃과에는 초롱꽃, 도라지, 더덕, 잔대 이런 게 초롱꽃과. 그 다음 박과. 박과에는 수박, 오이, 호박, 참외, 수세미, 여주. 그 다음 꿀풀과. 향기가 좋은 꿀풀과에는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그 다음 들깨, 박하, 백리향. 그 다음 매꽃과에는 고구마, 나팔꽃이 포함된다. 감자는 가지과고 고구마는 매꽃과다. 감자는 가지과고 고구마는 매꽃과다. 채소의 분류. 채소는 식용 부위에 따라서 역경채류는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이고, 건채류는 뿌리나 줄기를 먹는 거, 영양 저장 기관으로 변형된 지하 부분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를 말하고, 과채류는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를 의미한다. 역경채류에는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거에는 잎채소, 꽃채소, 줄기채소, 비늘줄기채소가 있고, 잎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들깨. 꽃채소에는 꽃, 양배추, 브로콜리, 아티초코. 줄기채소에는 죽순, 토당귀. 비늘줄기 채소에는 잎이 변태된 비늘잎 또는 비늘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 양파, 마늘, 파, 부추 등의 백합과가 속한다. 건채류는 뿌리나 줄기의 일부분이 영양 저장 기관으로 변형된 것인데, 직건류, 괴건류, 괴경류, 건경류가 있다. 건채류, 뿌리 채소는 직건류, 무, 당근, 우엉. 괴건류, 뿌리가 뿌리 덩이인 거, 덩이 뿌리인 거, 고구마, 마, 카사바. 줄기가 덩이로 된 거, 괴경류. 덩이줄기. 덩이줄기는 감자, 돼지감자, 토란이 있다. 건경류는 뿌리줄기가 덩이로 된 채소로 생강, 연건, 고추냉이가 있다. 과채류에는 열매채소에는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콩과 밥과 가지과 기타 있는데, 콩과에는 완두, 강낭콩, 잠두, 밥과에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수세미, 가지과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꽈리 이런 게 있고, 기타 벽과에 옥수수,
장미과의 딸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열매를 먹는 과채류에 속한다. 다시 이러한 채소는 온도 적응성에 따라서 호온성 채소는 25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를 의미하고 호냉성 채소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를 의미한다. 호온성 채소에는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수박, 참외 등 대체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 채소가 포함되고 호냉성 채소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이고 대체로 가을에 심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엽근채류인데 엽경채류와 건채류인데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 이런 것들은 대체로 혼행성 채소에 속한다. 과수의 분류는 발육 부분에 따라서 진과하고 위과로 구분되고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경과류로 구분된다. 발육 부분에 따라서 진과는 시방이 발육해가 식용으로 자란 열매를 말하고 위과는 꽃바퀴나 자방 이외의 부분이 꽃바퀴 등 아무튼 시방 이외의 부분이 같이 발육해서 식용 부분이 자란 열매를 말한다. 그래서 진과에는 감귤류, 포도, 복숭아, 감, 위과에는 사과, 배, 무화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 인과류는 사과나 배 등의 꽃바퀴의 피층이 발달해서 과육 부위가 되는 과실을 말하고 준인과류는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과즙이 많은 과실을 말한다. 핵과류는 과육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종자가 있는 과실이고 경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딱딱해진 과실이고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의미한다. 다시 인과류는 꽃바퀴 피층이 발달해가 과육 부분이 되어서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고 과심이 있어요. 과심이. 그게 뭐야? 꽃특이 자라는 거니까 꽃바퀴 사과, 배, 비파, 모과. 준인과류는 성숙하면서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습이 많은 과실이 되었는데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인 거 감, 감귤, 오렌지,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고 이 속에 종자가 있고 중과피를 우리가 먹는 거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대추 단단한 씨가 있지 그 속에. 그 다음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그 과립 전체가 뭐야? 외과피야. 이 외과피는 크게 자라면서 뭐 했어? 껍질이 아주 단단해 아주 약해지면서 송이 이루는 거. 그게 뭐지? 포도, 무화과, 브루베리, 석류, 다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 경과류. 경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거, 떡잎이 발달한 거, 떡잎이 껍질이 딱딱하게 발달해진 거, 견과류, 호두, 밤, 아몬드, 계암, 피칸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화훼의 분류. 세 번째, 화훼는 일년초, 숙건초, 구건류, 관엽류, 화목류,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 화훼 식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분식용, 절화용, 화단용으로 구분을 한다. 첫 번째, 화훼 분류에서 원예학적 분류에서 보면 초화류는 일년초와 숙건초와 구건류로 나눠지는데 초화류 중에서 일년초는 한해살이 풀, 예를 들면 채송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펜지, 메리골드. 숙건초, 초화류 중에 숙건초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겨울에 땅 위에 얼어 죽어도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트는 식물. 숙건초,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초, 군자란. 구건류는 초화류 중에 구건류는 땅 속에 구형의 저장기관을 갖는 식물이다. 예를 들면 백합, 칸나, 튤립, 달리아, 수선화. 그런 것들이 초화류가 있고, 두 번째 관엽류. 관엽류는 꽃이 화려하지 않으나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을 띠고 있는 상록성 푸른 잎이 주요 관상 부위인 식물. 예를 들면 야자나무, 고무나무, 드라세나, 수염틀란드시아, 스파티필럼, 몬스테라, 스킨답스스, 자그무. 다음 세 번째, 화목류. 화목류는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목본성 식물을 말한다.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하는 목본성 식물에는 예를 들면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그 외에 허브가 있는데 허브는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 달맞이꽃. 그 외에도 원예학적으로 볼 때 난류가 있고 식충식물, 고산식물, 선인장류 등 다육이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분식용은 화분에 심어서 관리하는 식물, 예를 들면 국화, 제라늄. 절화용은 화훼류의 꽃을 줄기째 잘라서 이용하는 식물은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등. 그 다음 화단용은 실외 화단에서 자라는 식물, 봉선화, 백일홍, 셀비어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서 관엽류는 초화류가 일년초, 숙건초, 구건류 나눠진 것처럼 관엽류는 다시 목본성, 덩굴성, 초본성 혹은 구건성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고 화목류는 다시 관화수, 관엽수, 관실수 이런 식으로도 나눠진다. 더 웃기는 거는 화목류는 왜 첫자가 다 관으로 나가냐고. 관화수 이게 관엽류도 아니고 관화수, 관엽수, 관실수 그런 것들로 나눠진다. 구건을 분류해보면 비늘줄기, 인경, 구경은 알줄기, 뿌리줄기는 건경, 덩이줄기는 괴경, 덩이뿌리는 괴건. 처음에 나오는 인경은 채소의 엽경채류 중에서 비늘줄기 채소이니까 잎이 변태된 비늘잎 또는 비늘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에 해당하는 인경. 거기에는 마늘, 양파, 그리고 원예 중에서는 백합, 튤립, 수선화, 아마릴리스가 포함되고 알줄기, 구경에는
채소와 글라디올라스, 프리지어가 포함되고, 뿌리 줄기인 건경에는 생강과 연근과 고추냉이, 와사비, 고추냉이가 포함되고, 화훼로는 칸나, 수건, 아이리스, 대나무, 잔디가 포함된다. 괴경, 덩이 줄기에는 감자, 돼지감자, 그리고 화훼로는 국은 베고니아, 칼라 포함되고, 괴근, 덩이 뿌리에는 고구마, 마, 카사바, 화훼로는 달리아가 포함된다. 다시 보면 분구할 때, 번식할 때 분구 알뿌리기 괴경에는 채소 건체류 괴경류에 속하는 것은 감자, 돼지감자, 토란이 있고, 다 그 중에 괴경 중에는 초화류 중에 구건류에 속하는 것은 국은 베고니아, 초화류 중에 수건초에 속하는 것 칼라가 있다. 이 중에서는 그 다음 분구 알뿌리기 괴건은 덩이 뿌리니까 고구마, 마, 카사바, 달리아가 들어가는데, 건체류 채소 중에 괴건류에 속하는 고구마, 마, 카사바가 있고, 초화류 중에서 구건류에 속하는 달리아가 있다. 그 다음 구경은 알줄기는 화훼 중에서만 있고 채소에는 없어요. 화훼 중에서 수건초에 글라디올러스하고 프리지어가 있다. 그 다음 건경, 뿌리 줄기에는 채소에는 건체류 중에서 건경류가 고추냉이, 생강, 연근이 포함되고, 초화류 중에서 화훼 초화류 중에서 구건류에는 대나무, 칸나가 있고, 초화류 중에서 수건초에는 아이리스가 있다. 수건 아이리스. 그 다음 인경, 비늘줄기 채소에는 채소류에서는 역경채류 중에 비늘줄기 채소가 포함이 되고, 거기에는 마늘과 양파가 포함되고, 초화류 중에서 구건류에 속하는 것은 화훼, 구건류에 속하는 백합수서나 튤립이 있고, 화훼 초화류 중에서 수건초에 속하는 것은 아마릴리스 진주화가 있다. 이 중에서 봄에 심는 거는 뭐가 있지? 봄에 심는 거, 가을에 심는 거는, 봄에 심는 거는 토란은 괴경 중에서 봄에 심고, 칼라도 봄에 심고, 다시 인경 중에서 마늘, 양파는 가을에 심고, 백합, 튤립, 수선화도 가을에 심고, 아마릴리스는 봄에 심고, 알줄기 중에서는 구경에 속하는 것은 글라디올라스는 봄에 심고, 프리지어는 가을에 심고, 건경에 속하는 뿌리 줄기에서는 생강은 봄에 심고,
연건은 가을에 심고, 칸나는 봄에 심고, 수컷 아이리스는 가을에 심고, 그 다음 괴경 중에는 감자, 돼지 감자, 토란은 봄에 심고, 국은 베고니아 가을에 심고, 칼라는 봄에 심고, 괴근 덩이 뿌리 중에서는 고구마마, 카사바 전부 다 봄에 심고, 달리아도 봄에 심고. 그러면 봄, 가을에 심는 것 중에서 화훼 중에서만 국어는 대부분 가을에 심잖아. 백합, 튤립, 수서나 이런 거 다 가을에 심는데 화훼 중에서 국원 중에서 봄에 심는 거는 아마릴리스, 그 다음 글라디올라스, 칸나, 칼라, 달리아 그런 것은 봄에 심어요. 뭐라고? 백합, 튤립, 수선화는 가을에, 아마릴리스는 봄에, 프리지어는 가을에, 글라디올라스는 봄에, 칸나는 봄에, 수건 아이리스는 가을에, 국은 베고니아는 모르겠고, 칼라는 봄에, 달리아는 봄에. 그러니까 다 덩이 화훼류 국어는 대부분 가을에 심는다고 보고 봄에 심는 거는 달리아, 칼라, 칸나, 글라디올라스, 아마릴리스 정도이다. 작물의 재배 관리.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10개의 과정이 있다. 절차. 먼저 밑거름을 해서 두 번째 경운 정지를 하고 세 번째 이랑짓기, 네 번째 파종, 그 다음 육묘, 여섯 번째 이식, 일곱 번째 재배 관리, 여덟 번째 생육 조절, 아홉 번째 번식 관리, 열 번째 수확하기. 다시 밑거름 기비하고 경운 정지해서 이랑을 짓고 파종을 하고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고 재배 관리하고 생육 조절하고 번식 관리하고 수확을 한다. 재배 관리한다는 거 속에는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잡초 관리하는 거, 멀칭하는 거, 배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생육 조절하는 거에는 정지하는 거, 정지는 전정, 적심, 저가, 적엽이 포함되고 유인, 적화, 적과, 복대, 봉지 씌우기 이런 것들이 생육 조절에 해당한다. 작물 재배하는 과정은 밑거름, 경운 정지, 이랑 짓기, 파종, 육묘, 이식, 그 다음 재배 관리하고 생육 조절하고 번식 관리, 수확하기 10개의 과정을 말한다. 자, 파종이라는 것은 첫 번째 파종. 첫 번째 파종은 종자를 흙 속에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파종된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산소와 수분이 필요합니다. 뭐가? 온도, 산소,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광,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작은 미립 종자의 경우에는 광이 투과되어야 발화하기 때문에 파종 후에 복토를 거의 하지 않거나 얇게 합니다. 반대로 씨앗이 큰 옥수수 같은 대립 종자는 종자 두께의 3배 정도의 흙을 파서 암 조건을 충족해야만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을 좋아하면 호광성, 그리고 암발라, 혐광성은 암발화, 광발화 이렇게 나누는데 광발화인 것은 상추, 우엉, 샐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종자를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종자를 시드를 뿌려서 파종을 해야 되니까 흙 속에 뿌리는 거 종자는 첫 번째 교배종자, 고정종자, 영양종자가 있어요. 교배종자 F1은 교배종자 세대에서는 우수한 특성은 나타나지만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품종을 서로 교배해서 얻은 종자다. 이래서 교배종자라고 하고, 그거는 자가 채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년 사서 써야 되고요. 이 교배종자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배추, 무, 가지, 호박, 참외 이런 것은 교배종자입니다. 자가채종이 불가능해요. 사서 써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정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계속 선발을 해서 유전 형질을 고정시킨 종자예요. 그래서 이듬해에도 유전 형질로 고정시켜서 종자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벼, 보리, 밀, 콩, 상추도 고정종자예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이런 것은 고정종자입니다. 고정종자는 예를 들면 벼, 보리, 밀, 콩, 상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이런 것은 유전 형질이 고정돼 있어서 이듬해에도 종자를 활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영양종자입니다. 영양종자는 종자가 아닌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인데요. 이거는 유전 형질이 태화되지 않고 그대로 발현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영양종자의 예를 들면 감자, 마늘, 부추, 딸기, 토란, 고구마, 쪽파. 감자, 마늘, 부추, 딸기, 토란, 고구마, 쪽파는 영양종자예요. 이게 자기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냥 땅에 심어도 한동안은 종자가 아니고 영양체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영양종자니까 덩어리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 태화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감자, 마늘, 부추, 딸기, 토란, 고구마, 쪽파 전부 다 이런 영양체를 갖고 있는 거. 고정종자는 유전 형질을 고정시킨 거죠. 그런 거 벼, 보리, 밀, 콩, 상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이런 것들이고, 교배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를 해서 얻은 거라서 자가 채종이 불가능하죠. 교배를 하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년 사서 써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배추, 무, 가지, 호박, 참외 이런 것은 교배종자입니다. 모종을 육묘를 하는 이유는 육묘를 하는 목적, 집약적으로 생육하도록 관리하는 거 육묘라고 하는데, 육묘를 하는 이유는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량 증대가 가능하고 집약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고 종자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육묘를 하는 목적은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량 증대가 가능하고 집약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고 종자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추나 토마토나 가지 같은 과채류는 육묘 기간이 길어서 육묘된 모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단 육묘를 하지 않고 직파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 당근, 순무 같은 무나 당근, 순무 같은 뿌리 채소의 경우에는 묘상에서 봄밭으로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엉키고 구부러져서 자라게 돼서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직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 당근, 이런 육묘를 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직파를 하는 거는 무, 당근, 순무 같은 거. 그리고 고추는 너서리가 끝나는 5월경부터 노지에서 가꿀 수 있으나
시설에서 씨앗을 뿌려서 가꾼 고추 모종을 심는 것과 비교할 때 60일에서 80일 정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육묘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육모를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하고 기르는 기간 동안에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문 농업인이 아니면 모종을 사다 심는 것이 더 유리해요. 육묘하는 것보다. 자, 종자를 보정받아 씨들을 보정하는 것은 품질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 보정이 있고 자체 보정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보정은 종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문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있고 종자 판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자체 보정하는 거는 종묘 회사에서 보급하는 거로 알루미늄이나 은박지에 코팅된 포장지에 담아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양이 많으면 캔에 포장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자 보정을 받으려면 생육기에 1회 이상 포장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규격, 순도, 발화, 수분 등의 종자 검사를 실시해서 분류 번호, 종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발화율, 입품종률,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이런 보정 표시를 다 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파종하는 거래서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은 파종은 종자를 흙 속에 뿌리는 건데 파종하는 시기는 발화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파종을 언제 하느냐라는 것은 발화하기 적당한 온도, 발화 저온이냐, 토양의 수분 정도, 그리고 토양 내에 산소가 필요한 거, 산소 많이 주기 위해서 막 섞어 놓죠. 땅을 파가지고 경운 정지를 하죠. 그리고 감광성, 빛을 얼마만큼 받느냐, 파종하는 것은 시기를 4가지 영향, 발화, 저온, 온도, 토양의 수분, 토양의 산소, 그리고 감광성, 빛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파종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종하는 방법에는 산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다. 산파는 흩어 뿌리는 거, 조파는 골 뿌리는 거, 전파는 전 뿌리는 거, 적파는 구덩이 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파는 막 흩어 뿌리는 거는 열무, 얼갈이, 배추 이렇게 재배 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수확하는 작물을 하는 거고, 조파는 골 뿌리는 거니까 골을 파가지고 주르륵 놓는 거, 상추, 시금치, 파 이런 것은 작물의 크기가 작고 재배 기간이 짧은 작물들은 조파를 합니다. 그 다음 전파는 점점 뿌리는 거죠. 점 파서 그림을 두면서 뿌리는 거는 전파를 하는 것은, 전뿌림을 하는 것은 무나 당근, 양배추 이런 것들은 비교적 크기가 큰 작물들은 전파를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고요. 적파는 전파를 할 때 한 곳에다가 한 개씩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종자를 한 10개씩 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량은 발화율과 생육을 고려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하는데, 자가 채종한 종자는 반드시 종자를 소독한 다음에 파종하는 것이 좋아요. 소독을 하는 방법은 열 처리를 하든지 화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하는 것은 51도에서 52도씨 물에서 10분 동안, 45도에서 47도씨 물에서 2시간 정도 종자를 담아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 화학적 처리는
삭튼 식물을 토양의 병원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종자 소독제 가루가 있는데 지오람이나 베노람 같은 종자 소독제를 종자 표면에 발라주는 것을 화학적 소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파는 종류가 헛헛 뿌리는 거, 전면에 헛헛 뿌리는 거는 열무, 얼갈이, 배추, 뿌린 골을 만들어서 줄뿌림 하는 거는 재배기간이 짧고 작물의 크기가 작은 거, 그런 것들은 관리는 하기 좋죠. 골 뿌려서, 골 만들어서 그냥 쫙 뿌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상추, 시금치, 파. 그 다음 전파. 전파는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를 1개 내지 3개씩 1개에서 3개 정도를 띄엄띄엄 넣어주는 거죠. 그건 전파. 이거는 비교적 큰 작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 당근, 양배추 이런 거. 그 다음 적파. 적파는 전파를 할 때 1개에서 3개를 넣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한꺼번에 많이 모듬으로 넣어서 뿌리는 거를 적파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조파나 산파보단 노력이 많이 들지만 수분이나 비료분, 수광 등의 환경 조건이 좋아지므로 생육이 건실하고 양호해지기 때문에 적파를 합니다. 호박은 한꺼번에 한 10개씩 무더기로 같이 넣어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파종하는 절차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뿌리는 방법은 근데 파종하는 절차는 주관식. 파종하는 절차는 먼저 골을 타요. 골 타기는 종자를 뿌릴 골을 만드는 겁니다. 골을 먼저 만들어서 시비를 합니다. 포장 전면에 비료를 뿌리고 비료를 섞어요. 그 다음 비료를 섞어주고 종자가 비료에 직접 닿지 않도록 비료를 섞어주고 4번째 파종을 합니다. 종자를 직접 토양에 뿌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번째 복토를 합니다. 뿌린 종자 위에 흙을 덮는 거죠. 복토를 할 때 작은 종자는 가급적 얇게, 큰 종자는 깊게 종자의 3배 정도를 복토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진압을 합니다. 복토를 했으니 복토 후에 종자를 꼭꼭 눌러서 진압을 하게 되면 토양하고 종자가 밀착이 되어서 수분이 흡수되는 것이 용이해져요. 그래서 발화에 도움이 되니까 복토를 한 다음에는 진압을 해주고 진압한 다음에는 관수를 합니다. 복토 후에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수를 해줘야 돼요. 특히 채소 종자는 파종 후에 반드시 관수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파종하는 절차. 처음에 골타기, 골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 시비를 해요. 포장 전면에 비료를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 비료를 섞어서 그 다음 파종을 합니다. 그 다음 복토를 하고 그 다음 진압을 해주고 그 다음 관수를 해주면 됩니다. 골타기, 시비, 비료 섞기. 파종을 할 때는 골을 먼저 타고 시비를 하고 비료를 섞어주고 그 다음 파종을 하고 그 다음 복토를 해서 진압을 하고 관수를 합니다. 그렇게 파종을 한 다음에는 솎아줘야 돼요. 솎음 작업은 충실하게 묘를 균일하게 자라는 목적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종자가 발화하면 발화한 게 맞춰서 한 번에서 3번에 걸쳐서 적당한 간격으로 솎아주는 거예요. 쭉 많이 심은 다음에 솎아서 그건 먹고 솎아내는 대상은 떡잎이나 새잎이 비정상적인 경우 솎아주고 잎이나 줄기가 병든 경우에도 솎아주고 자람새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묘도 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하는 것은 치유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요, 파종은 생산적이고 시작의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어서 대상자의 삶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밭과 마음을 가꾸기 위한 계획이나 시작의 단계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씨앗 파종하기 의미 적용 활동 마음속에 심고 싶은 씨앗 파종하기 준비물은 씨앗 4개에서 5가지 방법은 첫째, 다양한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의 파종법을 알아본다. 둘째, 각 씨앗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본다. 예를 들면 강낭콩은 책임감, 상추는 나눔, 열무는 미소, 보리는 열정.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첫째,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둘째, 뿌린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 씨앗이 자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셋째, 미래를 계획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 본다. 자, 육묘라는 것은 직파하는 거, 풀이 이렇게 무나 당근처럼 그렇게 직파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육묘를 하게 됩니다. 육묘는 모를 일정 기간 시설 등에서 집약적으로 생육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파 재배에 비해서 발화율을 높아지고 또 종자를 절약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관리나 병충해 방지에도 좋고 또 집약적인 관리가 되니까 비용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육묘를 하는 이유는 발화율이 좋고 종자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관리나 병충해 방지가 좋고 집약적으로 가능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화율 향상, 종자 절약, 그 다음 병충해 방지, 비용 절감. 육묘를 하는 방식에는 4가지가 있어요. 온상에서 육묘하는 방법, 접목 육묘, 양액 육묘, 공정 육묘. 온상 육묘는 저온기에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거나 태양을 이용해서 온상에서 육묘하는 거죠. 그 다음 접목 육묘는 박과나 가지과 채소에 합니다. 접목, 토양 전염성 병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또 저온이나 고온 등 불량 환경에 견디는 힘을 높이고 흡비력을 정진시켜서 호박이나 박이나 야생가지, 토마토, 공대 등을 대목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목묘는 기상과 토양 환경에 불량한 시설 재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접목은 박과나 가지과 채소에 합니다. 박이나 가지과, 호박, 토마토 이런 것들이죠. 고추 이런 거는 접목 육묘를 합니다. 그 다음 키우는 거를 양액에다 상토 대신에 양액에다가 배양액에다가 키우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상토 육묘에 비해서 생육이 빠르고 병충해 발생 위험이 적어서 양액 육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공정 육묘입니다. 공정 육묘는 규격화된 자재하고 집약적 관리를 통해서 육묘 비용을 줄이고 모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하는 플러그 육묘를 공정 육묘라고 합니다. 플러그 육묘. 공정 육묘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식물 공장의 개념을 적용해서 육묘를 분업화하고 전문화한 것을 말합니다.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흙을 모종을 가꾸는 온상에서는 흙을 상토라고 합니다. 상토는
병해충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상토는 퇴비와 흙을 섞은 후에 충분히 썩은 다음에 채로 쳐서 사용하는데 병해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열하거나 농약을 뿌려서 소독을 해서 씁니다. 상토의 종류에는 퇴비와 흙을 섞어서 쌓아서 충분한 기간 동안 숙성된 관행상토, 다른 말로 숙성상토, 관행상토, 숙성상토가 있고 단시일 내에 대량으로 만든 숙성상토로 유기물과 흙을 5대5 내지 3대7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서 화학비료하고 석회를 적당량 배합한 상토가 있습니다. 공정육묘, 즉 플러그 육묘를 할 때 사용하는 상토는 숙성상토, 관행상토, 숙성상토를 사용하고 거기에는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이런 것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상토입니다. 공정육묘에 사용하는 상토는 버미큘라이트는 질석을 고온 가열해서 부풀린 거, 그 다음 피트모스는 유기질, 그 다음 펄라이트는 진주알을 부순 것, 진주알을 부순 것 이런 것들 합쳐서 광물질 버미큘라이트하고 펄라이트를 합친 거, 피트모스 유기질을 합쳐가지고 공정육묘에 사용합니다. 육묘를 관리하는 절차는 처음에 파종을 해야죠. 육묘를 하는 것은 파종을 합니다. 작물에 따라서 파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복토한 다음에 볏짚을 얇게 깔아서 표면의 건조를 막아줍니다. 파종을 하고 그 다음 시비를 하고 옷걸음을 주는 거죠. 공정육묘 할 때는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줍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시비를 하고 물에 희석해서 그 다음 온도를 조절해서 지나친 그 다음 관수를 충분히 해주고 제초 및 쏟기, 발생한 잡초들은 그 속에서도 나오니까 잡초들은 제거하고 적당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적당히 솎아줘야 됩니다. 병충해를 방제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화, 이식하기 전에 봄밭에 정식하기 전에 노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식물체를 굳히는 것을 경화라고 하는데요. 이식하기 전에 외부 직사광선이나 저온에 서서히 순화시켜서 모가 경화한 다음에 정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육묘 관리하는 절차 첫 번째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파종을 한 다음 볏짚 같은 거 살짝 덮어주기도 하고 시비를 합니다. 옷걸음을 공정육묘할 땐 비료를 물에 살짝 희석해가지고 시비를 하고 온도 맞춰주고 관수 물 주고 제초하고 많이 올라오면 쏟기 해주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방제해주고 그 다음에 경화를 해서 봄밭에 정식하기 전에 식물체를 잘 굳혀서 이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이 육묘입니다. 상토에는 상토를 조제하는 방법에서 숙성상토와 속성상토가 있다. 숙성상토는 퇴비와 흙을 섞어서 충분히 발효시킨 후에 채로 쳐서 사용하는 거고 유기물과 흙을 5대5 내지 3대7로 혼합해서 화학비료와 석회를 배합해서 사용하게 된다. 속성상토는 상토의 용도에 맞게 혼합해가지고 단시일에 대량 구입해서 조제하는 거고 예를 들면 공정육묘상토가 속성상토에 해당하는데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된다. 육묘 과정에서 솎아주는 것은 치유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느끼도록 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솎아주기 치유 적용 활동 나의 역량 범위 넓히기
솎아낼 화분에 식물 또는 외부 새싹을 준비하고 방법 첫째, 강하고 중심에 위치한 새싹을 찾아낸다. 둘째, 필요하지 않은 새싹을 솎아준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첫째,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용량을 생각해 본다. 둘째, 발전적 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분의 요소를 생각해 본다. 셋째, 나의 발전에 드러내야 하는 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실습, 종자 파종 및 육묘 실습. 소요 시간은 1시간, 목표는 식물 종자의 특징에 따른 발화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식물별 종자의 파종 시기를 알아본다. 순서 첫째, 7220 플러그 트레이에 상토를 채운다. 둘째, 상토가 채워진 플러그 트레이에 적정 깊이로 종자를 파종한다. 셋째, 종자 파종 후 복토를 알맞게 한다. 넷째, 종자 파종과 복토 후 관수한다. 안전 유의사항, 손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농기구 사용 시에는 주위를 잘 살피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팁, 육묘용 상토의 종류와 육묘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종자 크기에 따른 트레이 크기 선택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이식한다는 것은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은 묘상에서 키운 모를 본포로 옮겨서 심거나 작물이 현재 자라는 곳에서 장소를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정식은 육묘상에 키운 모종을 봄밭에 옮겨 심는 것이고, 가식은 정식까지 잠시 이식해 두는 것을 가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식을 하는, 육묘를 해서 그것을 이식을 하는, 직파를 하지 않고 이식을 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육을 촉진하고 수량을 증대할 수 있고, 두 번째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세 번째 숫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게 익게 하는 시기 숫기를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활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식을 하는 효과는 생육 촉진, 수량 증대, 토지 이용률 높이기, 숫기 단축 효과, 그 다음은 활착 증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식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식 시기는 작물의 종류나 토양 그리고 기상 조건, 육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다년생 목본 식물, 과수나 수목은 싹이 움트기 전에 이른 봄이나 또는 낙엽이 진 가을에 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움트기 전에 이른 봄이나 낙엽이 진 가을에 이식하는 것이 활착이 잘 됩니다. 다년생 목봉식물은. 과수나 수목은, 그러면 사과나무는 언제 심어야겠어? 싹이 움트기 전에 이른 봄이나 또 혹은 낙엽이 진 가을에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일반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식 적기는 달라지는데, 너무 어리거나 노숙한 모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식상이 고르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것은 첫 꽃이 개화한 시기의 모가 이식하기에 적절합니다. 첫 꽃이 개화한 시기의 모가 이식하기에 적절합니다.
토마토와 가지는 첫 꽃이 개화한 시기에 모가 이식하기에 적절하다. 이 시기에 있어서 토양 수분은 넉넉하고 바람이 없이 흐린 날 이식하게 되면 활착에 유리합니다. 토양 수분을 넉넉하게 하고 바람이 없이 흐린 날에 이식을 하면 활착이 좋고요. 지온이 적당하며 설이나 한해의 우려가 없는 시기에 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피해를 위해서도 이식하는 시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조식, 점식, 혈식, 난식이 있어요. 이식을 하는 것은 정식하는 방법에는 골식, 골에 줄지어서 이식하는 거, 그 다음 점식, 포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식하는 거, 혈식, 포기를 많이 띄어서 구덩이를 파고 이식하는 거, 혈식, 구덩이혈. 그래서 구덩이 파고 이식하는 혈식. 그 다음 난식은 일정한 질서 없이 점점이 이식하는 난식이 있습니다. 조식을 하는 것은 밭에다가 뿌릴 때 조식하는 것은 줄지어 이식하는 것은 파, 맹류가 해당되고 맹류가 뭐야? 보리, 벼 이런 파나 맹류는 조식, 줄지어서 쪼르륵 이식하고 점식, 점점이 이식하는 것은 콩이나 옥수수, 혈식, 포기를 많이 띄워서 구덩이 파고 이식하는 것은 과수, 수목, 꽃나무, 양배추,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혈식은 양배추,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과수, 수목, 꽃나무 이런 거 포기를 많이 띄워서 구덩이 푹 파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혈식이라고 한다. 포기를 많이 띄워서 구덩이 파고 넣는 거. 양배추,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과수, 수목, 꽃나무 이런 것들은 혈식을 하죠. 난식은 일정한 질서 없이 점점이 이식하는 거. 콩밭에 깻잎 덜깨나 조 이런 것들은 난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식하는 방법은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이식하는 방법은 먼저 이식하는 간격을 결정해야죠. 이식 간격은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식 간격 정해놓고 묘를 준비합니다. 당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수를 충분히 해서 상토가 흠뻑 젖은 다음에 모를 뺍니다. 그리고 이식할 때 당근으로 인한 수분 흡수는 저해되지만 정산작용은 동일하여 시들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부의 가지나 잎의 일부를 전정하기도 합니다. 수분 흡수는 억제되지만 정산작용은 동일하니까 시들 거 아니에요. 막 옮겨 심어서 뿌리가 재활동을 못하니까 아직 활착이 안 됐으니까 수분을 막 빨아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잎틀이 갖고 있는 정산작용은 계속하니까 시들겠죠, 처음에. 그래서 가지나 잎의 일부 전정을 해서 이식을 준비를 합니다. 묘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밭을 고르는 작업인 정지를 하는 거죠. 정지는 보통 미리 1 내지 2주 전에 비료를 줘가지고 흙하고 잘 섞이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숙태비인 경우에는 작물의 뿌리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니까 실제로 비료는 뭘 주면 좋을까요? NPK,
질소인산칼륨 NPK하고 그 다음 황칼슘 마그네슘 SCAMG 황과 칼슘과 마그네슘 그 다음 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본포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일단 정지를 해야죠. 밭을 고르고 나서 비료를 1, 2주 전에 비료를 줍니다. 비료는 어떻게 줘야 돼요? 뿌리 안 닿게 하려면 미리 줘야 되는데 NPK, 그 다음 황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 NPK, 황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 붕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것을 본 땅을 일단 본포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식을 합니다. 모를 준비하고 그 다음 땅을 준비하고 이식 간격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것은 이식하는 깊이는 묘상에서 흙에 묻혔던 깊이로 이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거 할 때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고 이식 깊이를 너무 깊이 해버리면 줄기 같은 것이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의 벌레들한테 침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식하는 깊이는 묘상에서 흙에 묻혔던 깊이로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올라오도록. 그리고 이식하고 난 다음에는 토양을 잘 진압을 해주고 충분히 물을 주고 건조한 경우에는 피복하여지면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를 예방합니다. 썰어질 경우가 있는 경우엔 지주세우기나 묶어주기를 해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은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식 간격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위해서 묘를 준비해야죠. 충분히 물을 줘가지고 물을 뜨고 또 필요하면은 너무 많이 정산하기 때문에 시드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전정도 일부를 해서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본포를 준비해야지 땅을 준비를 해야죠. 묘를 준비해 놓고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지를 합니다. 밭을 잘 골라서 1, 2주일 전에 비료를 줘가지고 미숙태비가 뿌리에 닿지 않도록 미리 비료를 줍니다. 1, 2주 전에. 뭐를 주나요? NPK, 황칼슘 마그네슘, NPK, 황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를 줍니다. 그 다음 이식을 합니다. 이식하는 깊이는 묘상에서 흙에 묻혔던 깊이로 이식하는 게 원칙이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잘 심고 그 다음 이식하고 난 다음에는 토양을 잘 진압하고 충분히 관수를 해서 건조한 경우에 피복하여지면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복을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좋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세우기나 묶어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식을 할 때 작물 흙 속에 넣어줘야 되는 비료가 있는데 밑거름은 충분히 부숙을 해서 밭을 조성하면서 미리 넣는 거 밑거름 보통 퇴비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웃거름은 생육 기간 동안에 흙 속의 양분이 식물에게 모두 뺏기고 용탈되어서 비료 성분이 고갈되니까 다시 추가로 넣어주는 비료를 웃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 웃거름은 속효성 비료를 넣어주고 밑거름은 퇴비 같은 거 완전히 부수고 있는 것을 넣어줍니다. 일항 조성과 심는 깊이. 일항 조성.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식 간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식 간격은 작물별 생육 습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파종량도 고려된다. 일항 조성과 심는 깊이에 있어서 골일항과 평일항이 있는데 골일항 폭은 30에서 50cm 정도,
평일항 폭은 100cm에서 150cm 정도이다. 일항은 땅 길이 방향으로 쌓아 만든 두둑과 고랑인데, 두둑은 작물을 심는 부분이고 고랑은 두둑의 두 땅 사이, 물빠짐과 작업 통로 역할을 한다. 골리랑은 두둑이 짧고 그래서 고랑까지 합쳐서 30에서 50cm 정도인 것을 골리랑이라고 하고, 대상 작물들은 가지, 고추, 감자 등 과채류, 엽채류가 해당한다. 평일항폭은 두둑의 길이가 좀 길어서 고랑까지 합쳐서 100에서 150cm 정도 되고, 대체로 해당하는 작물은 배추, 시금치 등 엽채류가 해당한다. 자, 이식하는 거는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건데 치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식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잘려서 뿌리 몸살을 하기도 하지만, 뿌리가 잘리는 상처와 시련,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뿌리를 발생시켜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믿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보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식물체의 노력, 그리고 잘 성장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기다림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을 치유적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식하기, 치유적용, 활동명, 변화에 대한 적응, 준비물, 지금의 화분보다 조금 더 큰 화분, 상토, 이식 전 식물. 방법은 1.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낸다. 2. 새로운 화분에 식물을 옮겨주고 상토를 채워준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1.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2. 나의 발전을 위해 조금 힘들지만 잘라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3.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실습, 일항 조성 및 멀칭 실습. 일항 조성 및 멀칭 실습. 목표 1. 일항 조성 방법과 멀칭의 활용법을 익힌다. 2. 토양 조성 방법과 비료 성분을 이해한다. 순서 1. 구획을 정하고 토양에 유기질 퇴비와 복합 비료를 적정량 살포한다. 2. 삽과 괭이를 이용하여 뒤집기와 고르기 등으로 토양을 정지한다. 3번 골일항과 평일항을 만든다. 4번 2인 1조로 비닐 멀칭을 실시한다. 재료 플러그 트레이 7220, 상토, 멀칭 비닐, 유기질 퇴비, 복합 비료. 팁! 작물별 일항의 조성 방법을 대상자들에게 설명한다. 농기구 사용 시 기구의 특징을 설명하며 각 활동, 땅 고르기와 뒤집기, 고랑 만들기에 따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한다. 자, 재배 관리하는 것은 인위적인 조치를 해주는 건데요.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잡초 관리, 멀칭해주기, 배토하는 이런 거를 재배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지주 세우기 및 묶어주기. 작물 하나하나 법팀목을 하나씩 세워서 줄기를 묶는 개별 지주 방법이 있고, 혹은 끈을 내려서 끈으로 줄기를 지탱하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작물을 열로 심어서 2, 3m 간격으로 지주를 세워서 지주들 사이에 유인끈을 연결해서 세우는 방법, 지주를 A자 틀로 만들어 지탱해주는 방법, 롤로 말린 네트롤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작물은 토마토, 고추, 가지, 완두, 멜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완두, 멜론, 토마토, 고추, 가지는 전부 가지과인데요. 완두, 콩과도 있네요. 그죠? 완두콩. 우리 밭에 완두콩 왜 그렇게 못 자라지? 아무튼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것은 잡초 관리입니다. 재배 대상이 된 작물 이외의 모든 식물을 잡초라고 봅니다. 재배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잡초인데요. 유해한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서 종자를 뿌리고 사기 트는 약 1개월가량은 집중적으로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잡초를 안 뽑아주면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잡초인지 아니면 작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뜬잎이 나오고 본잎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뒀다가 확연히 구분이 되면 잡초를 뽑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멀칭. 멀칭하는 것은 포장 토양의 표면을 비닐이나 지피나 테이프나 건초를 활용해서 덮어주는 걸 멀칭이라고 합니다. 비닐이나 지피나 테이프나 건초를 활용해서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하는데, 비닐이 제일 많이 쓰고 지피나 우드칩, 바크, 부직포, 야자 매트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멀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생육을 촉진해 줍니다. 보온 효과로 생육 촉진, 감자, 채소, 땅콩 재배 이런 거에서 많이 생육 촉진을 위해서 보온 효과를 위해서 생육 촉진을 위해서 멀칭을 합니다. 감자, 채소, 땅콩 재배. 그 다음은 한해, 물 부족, 물 부족, 드로트 디제스트, 물 부족, 한해의 경감을 위해서 토양 수분 정발을 억제해가지고 할 수 있고, 한해를 경감할 수 있고, 동해를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추위 피해를 막아줄 수 있어요. 월동작물 탭이나 비닐 덮어주면은 동해를 막아줄 수 있죠. 그 다음 잡초 발생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잡초 발생 억제, 이거는 그 다음 토양 보호, 멀칭을 하면 바람이나 물 때문에 토양 침식을 줄여주니까 토양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 6번째 과실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멀칭을 통해서 과실이 청결하고 신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칭의 효과 6가지. 첫 번째, 생육 촉진, 보온 효과로 생육 촉진. 두 번째, 한해 경감, 건조 방지하는 거죠. 물 부족. 그 다음 동해 경감, 추위 피해, 월동작물 따뜻하게 해주는 거, 동해 얼어 죽는 거 피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잡초 발생 억제, 그 다음 토양 침식 감소, 토양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과실 품질 향상,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멀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생육 촉진, 보온 효과로 생육 촉진, 건조 방지, 한해 경감, 동해 경감, 월동작물들 동해 경감, 그리고 잡초 발생 억제, 그 다음에 토양 침식 줄여주는 토양 보호, 바람이나 물등에 의해서 토양을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결하고 신선하게 유지를 하니까. 그 다음 재배관리, 첫 번째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두 번째 잡초 관리, 세 번째 멀칭, 네 번째는 배토입니다. 북주기. 배토는 북주기라고 하는데 작물의 생육기간 중에 골 사이나 포기 사이의 흙을 포기 밑으로 걸어 모아서 두둑하게 덮어주는 것을 북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재배 관리는 치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인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줄기나 덩굴의 위치를 유도해서 주는 작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밀식이 가능하고 줄기와 잎이 겹치는 것을 막아줘서 광을 받기 용이하고 병의 발생과 과실의 부패가 적고 수확 작업이 편리한 이점이 있어요. 네트 유인, 끈과 고리 또는 집게를 이용해서 유인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덩굴 식물들도 혼자서 자라기 어렵죠. 사람도 누구나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유인하는 거는 나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고 이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줄기와 잎이 겹쳐져서 밀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줄기와 잎이 겹쳐져서 밀식되어 있는지, 내가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고 이끄는 것에 대한 의미,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치유적용, 유인하기, 활동명, 서로 도움 주고받기, 준비물, 식물, 끈, 집게, 망 등. 방법은 1. 준비한 식물에 적당하게 유인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한다. 2. 도구를 이용하여 식물을 이끌어 지탱하도록 한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1. 도움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내가 가장 기대고 싶은 순간 그리고 기대고 싶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 생육 조절이라는 것은 5번째 생육 조절입니다. 생육 조절 왜 5번째냐고요? 처음에 뭐하고? 작물을 재배한다는 거는 처음에 종자를 파종하고 그 다음에 육묘하고 두 번째 육묘하고 세 번째 이식하고 네 번째 재배 관리하고, 관리한다는 거는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잡초 관리, 멀칭, 배토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육을 조절합니다. 생육을 조절하는 거는 생육 형태를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생육 조절은 재배상 이점이 있는데 특히 과수, 관상, 수목, 과체류 이런 것들은 생육 조절이 필수 작업입니다. 특히 과수의 경우에, 관상, 수목인 경우에, 과체류는 생육 조절이 필수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럼 생육 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정지하거나 유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작물은 개화나 결실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과실이나 종자를 재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실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거나 조장하는 방법이에요. 생육을 조절한다는 것은 과실이나 종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과실이나 종자를 어떻게 조절하는 겁니까? 적, 엽, 적화, 적과, 봉지 씌우기 이런 거를 통해서 결실을 조절하는 것을 생육 조절이라고 합니다. 생육 조절은 다른 말로 결실 조절이에요. 자,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정지와 봉지 씌우기가 있는데, 정지는 과수 등을 자연적 생육 형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수용을 조정하는 것을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는 가지 고르기, 프루닝이라고 하는데, 프루닝 하는 방법으로는 전정, 적심, 적아, 적엽이 있어요. 전정은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 가지를 잘라주면 목적하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튼튼한 새 가지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해 주는 거. 그 다음 적심하는 거는 순 잘라주는 겁니다. 이거는 원줄기나 원가지의 순을 질러주는 거예요. 순을 질러주면 생장이 억제되죠. 그래서 격가지를 발생하게 유도해 가지고 작물의 개화나 착과나 착엽을 조장하는 거예요. 적심을 하는 것은 과수나 과채류나 목화, 두류 이런 거에서 적심을 합니다. 한 줄기 올라오게 안 하고 원줄기를 확 잘라버리면 옆으로 격가지가 발생해 가지고 더 많이 결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 과채류, 목화, 두류 이런 거는 적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적아는 눈을 따주는 거예요. 작물에 눈이 트려고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눈을 손끝으로 따주는 거를 적아라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 포도나무, 토마토, 담배 이런 거는 작물이 눈이 트려고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방아다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없애줘가지고 원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가를 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저가는 눈을 따주는 거예요. 토마토, 담배, 포도나무. 그 다음 적엽은 잎을 따주는 거를 말합니다. 자, 이래서 생육을 조절하는 것은 결실을 조절하는 거고, 결실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지와 봉지 씌우기를 한다 그랬죠. 정지는 좀 전에 말했던 전정, 적심, 저가, 적엽이고, 그 다음 방법은 유인입니다. 유인하는 방법은 줄기나 덩굴을 인위적으로 다르게 조절하는 거예요. 밀식이 가능하고 서로 겹치는 걸 막아서 수확량을 높이고 작업하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인을 합니다. 밀식되면은 벌레도 많이 새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겹치는 거 막아줘서 바람도 잘 통하고 빛도 잘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 다음 적화나 적과를 해줍니다. 적화는 꽃망울이나 꽃을 솎아주는 것을 말해요. 특히 사과나무 적화를 꽃망울 너무 많이 있으면 그거 다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적화를 해주고, 적과는 착과수가 너무 많으면 알맹이가 크게 못 자라니까 유과를 솎아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화하고 적과는 손으로 직접 작업하기도 하지만 식물 생장 조절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눈 분화를 촉진한다든지 과실이 비대하고 착색이나 당도를 정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린 과실들은 조기낙과라고 하는 생리적 낙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낙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는 걸 다른 말로 복대라고 하는데, 봉지 씌우는 거는 사과나 배나 복숭아 이런 것들 과실에 봉지를 씌우는 거고요. 이렇게 봉지 씌우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 번째, 검은 무늬병, 심식 나방, 흡접성 나방 이런 병충해로부터 방제를 할 수 있어요. 검은 무늬병, 심식 나방, 흡접성 나방 이런 것들로 병충해로 방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외관이 좋아지죠. 세 번째, 열과 사과 같은 거 과일이 이렇게 나눠지는 열과를 방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으니까 상품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수확기까지 봉지를 씌워 놓으면 착색이 불량해져요. 그래서 가공용 과실의 경우에는 비타민C 함량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봉지 씌우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수학기까지 계속 봉지 씌워 놓으면 착색이 불량하고 비타민C 함량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많이 친다든가 그런 일정한 시기에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봉지를 씌우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병충해 방지, 외관이 좋아지고 열과를 방지하고 농약이 직접 부착되지 않으니까 상품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생육 조절은 정지는 전정, 적심, 저가, 저겹 이런 걸 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유인해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적화나 적과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봉지 씌우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생육을 조절해주는 것은 치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곁순따기 같으면 저가나 이런 거, 곁순따기는 저가로 겨울을 지난 눈에서 잎이나 줄기가 나오려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눈을 따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주는 거, 적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주는 거는 필수다라는 거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제거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곁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한 곁가지의 제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적과나 적화를 할 때 이거를 성장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곁가지를 제거하는데 갈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생산물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곁가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스스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곁가지 제거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의미, 정지, 적심, 적아, 적화, 적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최종적으로 스스로에게 의견을 묻고 스스로 존중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실행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적용, 곁순따기, 활동명, 나의 장점, 단점 인정하기, 준비물, 곁순 따야 하는 식물, 가위, 칼. 방법 1. 식물의 곁순의 위치를 파악한다. 2. 도구를 선택하여 곁순을 따준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1. 나의 중심점, 원줄기의 중요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나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한다. 3. 장점을 더욱 살려가기 위한 행동과 단점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 마지막으로 번식관리입니다. 번식관리. 번식은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이 있는데 유성번식은 종자번식이라고도 합니다. 종자, 어느 개체의 화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가수정이나 타가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가수정하는 작물로는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완두콩, 강낭콩, 부추, 잠두, 오이, 호박, 수박, 셀비요. 이런 것들은 자가수정입니다. 타가수정인 작물로는 배추, 무, 파, 양파, 당근, 시금치, 쑥갓, 단, 옥수수, 메리골드, 페투니아 이런 것은 타가수정입니다. 자가수정인 것은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완두콩, 강낭콩, 부추, 잠두, 오이, 호박, 수박, 셀비어 이런 거는 자가수정이에요. 자가수정. 그럼 벽과나 콩과
그 다음 고추, 토마토, 가지가 들어가니까 가지과도 다 자가수정이네. 배추, 무, 파, 양파, 당근, 시금치, 쑥갓 이런 벽과나 메리골드, 페추니아 이런 거는 타가수정입니다. 무성번식은 영양번식을 말하는 건데, 영양번식은 크게 고구마 궤근처럼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 분리된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연 영양번식이 있고, 포도나 사과, 장미처럼 영양체의 재생 및 분생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인공영양번식이라고 합니다. 인공영양번식에는 종류가 분주, 삽목, 치목, 접목, 분구가 있어요. 번식에는 유성번식이 있고, 유성번식은 종자번식인데 자가수정이냐 타가수정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무성번식은 영양번식인데, 영양번식은 고구마 같이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 및 분리된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연 영양번식이 있고, 포도, 사과, 장미 이런 것처럼 영양체의 재생, 분생을 이용하는 인공영양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영양분식에는 분주, 삽목, 취목, 접목이 있다. 자, 분주라는 것은 모주에서 발생한 흡지를 뿌리가 달린 채 분리해서 번식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포기 나누기. 분주는 한마디로 포기 나누기를 말하는 겁니다. 분주는 포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하, 페퍼민트 아니면은 작약 이런 것들은 박하나 작약이나 이런 것은 분주 나누기, 분주 포기 나누기. 그 다음에 끝꽂이 하는 삽목의 경우에는 밝은 촉진제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삽목 후에는 환경관리에도 유의해야 되는데, 엽삼, 다나삼, 근삼 이런 것들은 삽목을 합니다. 그 다음 치목은 휘무지예요. 휘무지가 뭐냐? 식물의 가지, 줄기의 조직이 외부 환경 영향으로 부정건이 발생한 성질을 활용해서 식물의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고 흙에 묻는 거예요. 자, 취목은 흙에 묻는 거, 그래가지고 잘라내서 독립시키는 거, 삽목은 꺾어서 넣는 거, 치목을 하는 것은 성토법과 저치법과 고치법이 있어요. 치목은 묻어떼기, 휘무지, 높이떼기 이런 게 있는데, 사과 같은 거, 외성 사과 대목 치목은 봄에 실시하고, 이식은 늦가을에 혹은 다음에 봄에 합니다. 사과 대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봄에 치목을 해요. 묻어요. 치목을 봄에 하고, 이식은 늦가을이나 봄에 심어요. 사과 대목은 치목을 하는데 봄에 흙에 묻어요. 그리고 이식은 늦가을에 혹은 다음에 봄에 실시합니다. 치목은 식물체 일부에서 뿌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삽목하고 비슷한데, 꺾꽂이 해가지고 뿌리 만들게 하고, 이거는 땅에 묻어서 뿌리가 나오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취목은 모 식물에서 발견하여 한 개체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부위를
잘라서 떼어낸다는 것이 삽목과 다르다. 모식물에서 발근하여 모식물에서 뿌리를 내려서 한 개체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부위를 잘라서 떼어낸다는 것이 삽목과 다릅니다. 삽목은 발근 촉진제를 쓰는 이유가 뿌리를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꺾어가지고 그것을 발근 촉진제를 써가지고 뿌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번식시키는 거면, 치목은 휘무지는 흙에 묻는 건데, 뿌리를 발생한다는 것은 삽목하고 같지만 모식물에서 발근을 한 거예요. 모식물에서 발근을 해서 형태하고 기능을 갖춘 부위를 잘라내서 흙에 심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이식을 하는 거죠. 그게 치목이에요. 그 다음 접목. 접목은 두 식물의 영양체를 형성층이 서로 유착되도록 접합을 하는 거죠. 접합을 해가지고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교류돼서 독립된 개체를 형성하는 건데, 접목은 작물의 내병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저온 신장성과 초세가 강해서 양수분의 흡수력이 강화되고, 그쵸? 밑에 대목을 좀 센 걸로 하니까 내병성도 강할 거고 흡수력도 강할 거고, 그래서 수확기도 앞당기고 수량도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접붙이기라고도 하죠. 접목은 박과 채소나 가지과 채소 같은 초본성 채소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의 나이가 접목에 적당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편 감나무나 밤나무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삽목은 안 된대요. 그래서 감이나 밤나무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접목을 해요. 감이나 밤나무는 삽목은 안 되고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접목하는 것이 박과 채소, 가지과 채소, 감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은 접목을 합니다. 삽목을 하는 것은 끝꽂이에서 하는 거, 발근 촉진제 써가지고 삽목하는 거고, 취목은 휘무지 땅에다 묻어서 하는 건데, 모식물에서 발근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떼어서 내서 치목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식을 하는 거고, 분주는 포기 자체를 나누는 거죠. 모지에서 발생한 흡지를 뿌리가 달린 채로 분리해서 하는 거. 분주하고 치목하고의 차이는 뭐지? 박하나 작약은 분주를 하고 치목은 사과 같은 거. 접목은 박과 나무, 가지과 채소, 감나무, 밤나무. 자, 분구는 알뿌리기예요. 분구, 알뿌리기. 지하부 줄기나 뿌리에 비대해진 구근을 번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구근에는 종류가 인경, 구경, 괴근, 건경. 괴근은 고구마 같은 거, 건경은 감자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경은 짧은 줄기에 양분이 저장된 것, 두꺼운 잎이 빽빽하게 붙은 땅속 줄기. 마늘이나 양파, 백합, 튤립, 수서나 이런 거는 인경입니다. 짧은 줄기에 양분이 저장된 거. 짧은 줄기에 양분이 저장된 건 경이니까,
구경은 줄기 아랫부분은 구경은 영양분 저장해서 부푼 거, 글라디올라스, 프리지어 이런 것은 구경. 인경은 짧은 줄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것. 줄기 아랫부분의 양분을 저장하는 것은 구경이고, 줄기의 양분이 저장해 놓은 것은 인경이고, 인경은 마늘, 양파, 튤립, 수선화. 구경은 줄기 아랫부분의 양분을 저장하는 것, 프리지어, 글라디올라스. 괴근은 고구마, 마, 달리아. 지표면 가까이에서 뿌리가 비대하는 거. 그 다음에 근경은 땅속이나 지표면에 수평으로 자라는 줄기, 잔디, 대나무, 칸나, 감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식하는 것의 치유적인 의미는 식물은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광이나 수분, 양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손을 퍼뜨리는데요. 종자번식은 생명체의 기본이고 또 영양번식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은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번식을 종자번식 혹은 영양번식을 하는 거에 보면서 치유적인 의미는 번식을 통해서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번식하기 치유적용 활동 가족문화의 존중 준비물 삽목식물 민트류 종류 허브 방법 1.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허브 민트 한 마디를 잘라준다. 2. 상토가 있는 화분에 잘라낸 삽수를 꽂는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1. 우리 가족의 평범한 가치와 소중한 가족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 2. 부모님 또는 나의 양육 형태와 교육관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우리 가족의 문화 중 존중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 수확하기 적기 오이는 개화 후 10일경 애호박은 개화 후 7일에서 10일에 수확 늙은 호박은 개화 후 40일에서 50일 수박은 개화 후 30일에서 35일 참외는 개화 후 30일에서 40일 풋고추는 개화 후 20에서 25일경 수확 붉은 고추는 개화 후 40에서 50일 가지는 개화 후 20에서 30일 토마토는 개화 후 40에서 50일 딸기는 개화 후 35일에서 40일경에 수확을 하면 됩니다. 수확 후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근, 예냉, CA 저장, 저온 유통 체계를 유지하게 되고 저장하는 조건은 0도에서 10도, 보통 2도에서 3도,
그리고 저장하는 습도는 70에서 95%, 저장하는 기간은 수일에서 5개월까지 저장하게 됩니다. 자, 한편 수확하는 거 마지막, 이제 수확하는 거는 치유적으로 어떤 느낌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수확은 재배한 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수확이죠. 성취감이라는 거,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건데요. 니콜스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비교의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 두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거. 타인에게 비교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교의 기준이 타인이 되는 경우에는 능력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취감이나 자기 성취감은 변화하는 세계와 현실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내가 아니라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 또는 나의 의지와 결정의 주관자로서의 나에 대한 개념을 비교의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자, 1회기성 성과물이 아닌 작물의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친 생육 전반에 식물을 관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기다림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따른 성과물은 나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의 가치감을 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하고 비교해서 항상 경쟁하는 나가 아니라 고립을 자초하는 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나,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결정하는 나의 결정의 주관자로서의 나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의 역량과 스스로의 가치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